모두의 참담하다, 송구하다. 비상국무회의 갔더니 이미 끝나서 총리한테 반대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 얘기를 12.3 불법 위헌 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 듣습니다. 다른 데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협조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언론이니까요. 네. 한 가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그 심의 의결을 할 때 부서 하셨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의원님.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할 때는 혹시 부서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땐 심의 의결과 관련되어 있는 항상 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부서 하셨습니까? 아니요, 부서라는 자체가 해제할 없습니다. 때는 혹시 사인하셨습니까? 사인 없이 의결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네, 의결 절차를 거치신 겁니다. 네. 시작할 때는 지난번 현안 질의 때 총리가 그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여러모로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위헌, 불법 계엄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국무회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엄. 12월 3일 날 윤석열 씨가 했던 네.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합니까?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네, 근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십시오. 의원님, 저희가 이 부분이 왜 이 법적인 얘기를 절차가 하냐면요. 있는 법치주의 나라에서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목숨을 걸고 네. 해제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긴 했지만 국회가 이것을 의결로 막았습니다. 해제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위 국헌문란이 있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나중에 재판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내란 혐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란에 동조하느냐 여부입니다. 최근에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은 정당했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계엄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대통령도 12일 날 담화와 그 이후에도 계엄은 정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계엄은 그 있었으면 안 된다고 임명받은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저는 계엄은 있었으면 안 되었을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상식이 있는 공직자라면 조금만 법률을 따져보면 이것은 위헌이고 불법이고 내란이고, 그러함으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투철하면 그 투철함이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박재 의원님 질의했습니다만 12월 4일 날 1시에 비상간부회의 하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갔더니 비상계엄 선포더라, 그와 관련해서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 표명하신 적 있습니까? 비상간부회의에서도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이러한 비상의 사태에 있어서 총리한테는 반대한다고 하셨다며요. 아니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간부회의는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중기부 차원에서 어떤 그러니까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서 이 비상계엄이 옳고 그르다는 본인의 입장 표명을 안 하셨다 이거죠?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자.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네. 아까 김한규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중기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첫 장에 소상공인들의 불안 심리 확대 및 소비 심리 위축, 매출액 감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위헌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네, 그런 비상계엄 표현을 사태로 안 하고 계시잖아요. 못 하고 계시잖아요. 사태입니다.
이 사실 자체는 인정하시는 거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정책 대상자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보고서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보고서에 대한 답으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윤석열 씨의 위헌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인정하시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중기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월 2일 날 충청남도 공주에 중기부 장관하고 윤석열 씨가 같이 가셨죠? 여기에서 백종원 1000명을 만들겠다.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계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5일 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 대책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본부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 이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12월 2일 날 대통령 방문하고 그 일환으로 발표하려고 했던 거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발표해놓고 여기다 지금 대책이라고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맞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금이라도 실제로 앞 페이지에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으므로 이러이러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셔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있는 대책 발표해놓고 마치 그것이 비상계엄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포장지만 갈아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장관님이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관님의 태도는 지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불법 계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란죄도 법률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장관님 간략히 네, 답변하십시오. 중기부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네. 이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대책들은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발굴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사실 소비 진작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1월 달까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현장에서 어려움 보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책에는 일종의 오누리 상품권을 2월 달에 조기에 얼마만큼 집행을 하겠다든지 이 지역 화폐를 추가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게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런 대책이 추가로 들어가야지 12월 3일 날 있었고 12월 5일 날 의대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발표를 해놓고 나서 이걸 대책이라고 해놓는 건 안 맞다 이렇습니다. 네. 예산의 조기 집행이 지금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당부사항 지적과 당부사항 명심하셔가지고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